안녕하세요, 진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커브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슈퍼커브는 제 차량이고요. 이 약간의 튜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쉬는 날 잠시 여행을 가거나 이제 드라이브를 할 때 제가 사용하는 바이크입니다. 일단 제 차량은 19년식이고요.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 스크린은 브레다라는 롱 스크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바구니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은 스포크 휠이고요. 스포커브 오너들이 조금 멋스럽게 많이 하는 튜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방 사이드백에 장착되어 있고, 뒤쪽에 이렇게 박스, 홀딩 박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에 이어백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헬멧이나 이런 거 넣기 좋고요. 여기도 사이드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위에 이제 잔잔한 소품들 같은 거 넣기 좋게 되어 있고,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컵홀더 많이들 장착하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슈퍼커브는 뭐라 그래야 되나, 튜닝비가 굉장히 좀 저렴하고, 이런 부속류들도 이런 문제가 되거나 깨지거나 넘어졌을 때 교체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대부분 슈퍼커브 오너들은 자가 장착이라든지 자가 튜닝, 그리고 자가 정비를 많이 또 하세요. 저도 이제 여러 바이크를 소유를 하고 있고, 이 또 슈퍼커브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바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면서 정비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슈퍼커브는 정말 이 정비하는 재미 자체가 너무 있어서 진짜 살면서 처음으로 브레이크에 또 제가 교환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브레이크 레버 이런 것도 뭐 제 동영상에도 그 진수영 유튜브에도 있지만,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다 해봤습니다. 이런 거 롱스크린 이런 것도 다 제가 교체를 했고요. 이런 가방류들도 제가 다 직접 이런 가드 같은 것도 다 구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재미가 기존의 바이크를 이제 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재미는 처음 느껴보는 것이에요. 이런 블랙박스도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슈퍼커브는 일반 매뉴얼 바이크라고 하죠. 이게 기어를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어는 4단이고요. 일반 스쿠터와 다른 점은, 스쿠터 보통 보면은 이제 오토죠. 그냥 당기면 가고, 왼쪽이 브레이크, 오른쪽이 앞 브레이크, 왼쪽이 뒷 브레이크 이렇게 되는데, 슈퍼커브는 이렇게 뒷브레이크가 그 핸들에 없습니다. 이렇게 발 브레이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브레이크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 기어가 있기 때문에 기어를 조작해서 이제 타는 바이크입니다. 일반 스쿠터에 비해서 약간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또 기어를 넣는 그 재미도 있고, 경사진 어떤 구간이라든지 속도를 낼 때 또 기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주행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이 슈퍼커브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하면, 정말 어떤 느림의 어떤 미학, 그리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라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큰 배기량의 바이크들은 솔직히 출발과 도착 지점만 거의 기억이 나요. 근데 슈퍼커브는 자연을 볼 수가 있어요. 속도가 100km 정도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풀로 당겼을 때.
물론 어딜 다녀도 100km면 충분한 속도입니다. 근데 보통 한 80km, 70km 정도 또 좋은 도로에서 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자연을 느낄 때는 보통 한 3, 40km 그 정도만 다니게 되는데, 진짜 가는 내내 그 자연을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늘 가던 경주에 어떤 맛집이 있는데 슈퍼커브를 타고 갔는데 길을 못 찾았던 적이 있어요. 늘 가던 곳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큰 바이크를 타고 다닐 때는 진짜 목적지만 보고 그냥 신나게 달려서 갔는데, 슈퍼커브를 타고 갔을 때는 그 주변을 보고 구경하다가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내비를 키우고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만큼 어떤 슈퍼커브로 인한 그런 어떤 자연과 주변 환경들을 이제 새롭게 그 바이크에서, 기존 바이크에서 볼 수 없던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만족스럽고 정말 좋아요. 자, 조작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키가 있고요. 이제 키를 이제 돌리게 되면 온 이렇게 시동이 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시동을 이렇게, 스타트 버튼은 여기 오른쪽 그 핸들 바에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시동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N단이 중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상태가 되고,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지금 상시로 LED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상향등, 하향등, 왼쪽은 크락션이 있고, 깜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끌 때는 이렇게 누르게 되고, 그리고 조작은 크게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슈퍼커브의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운행이 많지 않으면 스타트 버튼은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슈퍼커브의 장점이 수동으로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걸어줍니다. 겨울철에 배터리가 이제 다 돼서, 배터리가 방전으로 인한 시동을 못 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스쿠터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바이크가 여러 대다 보니까 운행이 거의 없다 보니, 거의 뭐 할리도 마찬가지지만 방전이 되게 일쑤여서 큰 바이크들은 그 시택이나 충전기로 매번 정기적으로 충전을 하고 있고, 스쿠터들은 그냥 매년 그냥 배터리를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정기적인 행사입니다. 왜냐하면 운행이 없기 때문에. 스쿠터들은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켜놓는다든지 잠시 짧은 주행으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좀 충분히 타줘야지 충전이 되기 때문에 스쿠터들은 그냥 포기하고 1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손수 제가 이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슈퍼커브는 절대 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냥 시동을 발로 킥스타트로 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제가 이게 베트남에서 이제 있을 때, 생활을 할 때 이런 매뉴얼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처음 갔을 때 저는 이 기어 조작이 기존의 이제 큰 바이크들의 어떤 기어 조작하고는 좀 다르게, 보통 이렇게 앞에만 있는데 얘는 지금 앞뒤로 있어요. 그리고 로터리 방식이에요. 한번 밟으면 1단, 또 밟으면 2단, 3단, 4단, 그리고 또 밟으면 N 중립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밟으면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계속 로터리 방식으로 되는데, 또 1단 밟으면 1단, 뒤로 밟으면 다시 중립. 그러니까 1단, 2단, 3단, 뒤에 걸 밟으면 2단, 1단 중립. 이런 식으로 기어 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냥 앞에 것만 계속 눌리면 돼요. 밟으면 1단, 2단, 3단, 4단 중립, 1단, 2단, 3단, 4단 중립. 이게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고, 뒤에 거는 단수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도 바이크를 되게 오래 탔는데 이 기어 방식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사실 한 보름 정도 타고 바이크를 처분하고, 다시 그 오토로 할 수 있는 스쿠터를 제가 매입을 해서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연찮게 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거를 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주 적응이 잘 돼서 오토매틱의 어떤 스쿠터만큼 잘 편안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움 없고 즐기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스쿠터를 구매를 할 때 내가 오토가 돼야 된다, 아니면 이게 매뉴얼로 이렇게 좀 즐거움을 찾겠다 하는 거 정도는 본인 이제 취향과 성향에 맞게끔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기어가 이제 당길 때 기어를 또 바꾸는 그 맛이 있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뭐 기능 설명은 딱히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출발 영상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걸고요. 지금 기어가 N단에 있고요. 여기서 1단을 넣겠습니다. 앞으로 밟아주고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2단으로 바꿔줍니다. 한 번 더 밟아주면 2단이 있고요. 다시 속도를 좀 내고 엑셀을 다시 놓은 다음에 기어를 한 번 더 바꿔주고요. 이제 3단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르막이 되는데, 오르막일 때는 엑셀을 다시 놓고 뒤에 거를 밟아주면 다시 기어가 2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웬만한 경사는 다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처럼 또 속도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속도가 어느 정도, 여기는 RPM이 없기 때문에 이 속도를 충분히 낸 다음에 기어를 엑셀을 넣고 기어를 다시 앞으로 밟아서 3단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속도는 40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 속도에서 조금 더 엑셀을 또 당기다가 적정 키로수는 한 60 정도의 4단으로 또 바꿔주면 이렇게 4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속도가 이제 감속이 되면서 이제 내리막길에 접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 4단에서 뒤에 걸 밟아주게 되면 3단, 그리고 다시 뒤에 걸 밟아주게 되면 2단. 브레이크는 지금 발 브레이크와 앞 브레이크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아 2단이고요. 다시 엑셀을 감아주면 출발하게 되고요. 일단은 거의 그냥 스타트, 출발할 때 거의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2단에서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 경사는 충분히 올라가집니다. 다시 2단에서 한 40km 될 때쯤 기어를 앞에 걸 밟아서 3단으로 만들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어 조절을 하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벨 브레이크, 그리고 앞 브레이크 병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3단이고요. 다시 내리방에서 엑셀을 놓고 뒤에 걸 밟아서 2단으로 만들어주고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느껴지시죠? 자, 브레이크는 밟고 다시 오르막이 됐을 때 2단이니까 이 정도 경사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정차를 했고요. 지금 2단인데 지금 시동을 이제 끌 때는 일단 사이드 발판을 내린 다음에 시동을 꺼 주시고요. 지금 2단에서
꺼주기 전에 뒤에 걸 밟아가지고 일단,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N단을 맞추고 이렇게 시동을 꺼줍니다. 그러고 나서 스포커브는 또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 게, 이 사이드 발판으로만 이제 세우게 되면 이런 옵션들이, 이런 가방류들이 있어서 무게가 있으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롱 스크린이 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겨울철에는 뭐 추운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바람이 많이 불면 그걸로 인해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이크가.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발판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이들 이제 넘어져서 이제 상처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꼭 이 스탠드, 바로 세울 수 있는 스탠드로 이렇게 세우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아까 전에 기어를 N단으로 놓습니다. 기어가 가 있는 상태에서는 바퀴가 구르지 않기 때문에 이 스탠드를 세우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N단으로 놓고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커브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부분과, 그리고 주행에 있어서 기어 조작법, 이런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포커브를 보통 보면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그 기어 조작을 해서 운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기어 조작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매뉴얼 바이크, 이제 큰 바이크들은 기어 조작을 할 때 이제 크러치를 사용해서 기어를 바꾸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크러치 자체가 없습니다. 크러치 없이 그냥 엑셀을 당기고 놓고, 놓았을 때 기아 변속을 하고 다시 당기고, 이것만 기억을 하면 전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몇 번 운행을 해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주 어려움 없이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바이크고요. 저는 엔진 달린 자전거라고 좀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속도하고는 크게 무관하고, 자연을 온전히 느끼면서 내가 실생활에 가까운 곳 충분히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로는 충분히 메리트도 있고 가치도 있는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스포커브는 또 이제 구매를 하실 때 요즘 진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200만원 중반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매년 가격은 조금 오르긴 하는데, 이 처음 입문자들은 제가 봤을 땐 중고 매물도 괜찮습니다. 슈퍼커브는 연식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신형 20년식부터 신형으로 해서 이런 디지털 계기판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로 5 그걸로 적용을 해서 엔진도 조금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신형이. 안녕하세요, 김지수님. 오토바이 너무 예쁩니다. 어디 갔다 옵니까 어디 지금? 가고 왔습니다. 카라반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촬영 열심히 하십시오. 리뷰. 지인분 친구를 만났네. 아무튼 이게 20년식부터 유로5 적용돼서 엔진이 시동 꺼짐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년식까지 19년식까지인가? 그게 구형으로 이제 보는데, 그 정도 바이크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좋은 바이크 구매하시고 라이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그 스포커브 어떤 조작법, 그리고 옵션류들, 간단한 제가 장착한 옵션류들, 그리고 주행 영상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이 사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스포커브의 실제 모습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스포커브와 즐거운 라이프
경험해 보시는 거 꼭 추천하고요. 지금 최애 바이크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레저용으로 때로는 실제 실생활 쓸 수 있는 기동성으로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슈퍼커브 간단하게 리뷰로 인사 마무리 하겠습니다.